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자의 눈을 심어줄 수학 가형 만점자 박나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 RA 마지막 모의고사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실전적으로 더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11월 14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실제 수학 가형 만점자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래서 이거를 저하고 함께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다시피 여기 점수가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누구나 빵점, 0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점수를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나가 봅시다. 자,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무 전략 없이 그냥 시험장에 갈 수는 없는 거야. 시간 배분에 대한 전략도 있어야 되고 점수를 따기 위한 전략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3부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점수대별로 1번부터 13번, 22번부터 25번 2점하고 3점짜리부터 빨랑빨랑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4점짜리들 쭉 푼 다음에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들을 제거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올려보겠다는 것이지. 그치? 누가 문제를 1번부터 풀라고 했나? 순서대로 풀라고 했나? 그치? 우리는 똑똑하게 풀어나갈 거예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 벡터 문제가 나오고 있다. 자, 선생님이 그냥 막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우리 마지막 정리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핵심을 한번 살펴보자고. 두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관계야, 관계. 두 벡터가 서로 같대.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1, 성분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x-2. 바로 a의 1 하고 x-2가 서로 같다. 그리고 4가 y-2, y-3이랑 서로 같다 해서 이거 푸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관계라고. 두 벡터가 나오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 11월 14일을 위해서. 바로 이런 것이다. 두 벡터가 서로 평행인 관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놔야 되겠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냐 이거야. 그치? 자, 수직인 관계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또 평행인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둘 다 벡터의 평행과 수직은 어디서 우리가 따지게 됩니까? 바로 내적에서 따지게 된다고. 내적. 그치?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이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뭐지? 두 벡터를 내적을 했더니 절대값이 붙고 그 결과값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부호만 이렇게 플러스 보이면 같은 방향인 거고, 마이너스 보이면은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란 거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반면에 두 벡터가 수직 조건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0이 돼요. 그치? 자, 이미 여러분들 공부가 끝났을 것 같은데, 끝났겠지만 어떻게 한다? 두 벡터가 나오게 되면은 관계에 집중을 해줘야겠다. 이 정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험장 가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자, 2번인데 얘는 함수의 극한이 주어져 있어요. 자, 함수의 극한? 사인과 삼각함수와 로그가 막 들어가 있는 이런 함수의 극한이라고?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 자, 보세요. 자, 색깔 바꿔서. 자,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x분의 sin x. 이걸 본 적이 있다. 얘가 1이 된다는 거. 그치? 자, 얘의 도형적인 의미를 알고 있냐 이거야. 도형적인 의미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는 0 근방에서 y는 x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지. 그치? 거의 일치할 정도로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할 수 있었어?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쪽에서의 근방이 y는 x와 굉장히 비슷한 녀석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sin x가 비슷해요. 누구랑? x랑. 여기 지우고 한번 다시 써볼게. 이렇게. 빨리 지울 수 있어요. 자, x랑 비슷한 애들이 누구라고? 위에 있는 것처럼 sin x. 또 누가 비슷할까? 탄젠트 x. 그리고 또 누가 비슷할까? 지수함수 2의 x 마이너스 1. 아래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치? 그리고 또 누가 비슷할까 하니까 ln의 1 플러스 x.
이런 애들. 로그 함수인데 왼쪽으로 좀 한 칸 밀은 거. 그치? 그렇게 되면은 요 0 근방에서 그 기울기가 거의 1, y는 x랑 비슷해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앞에 개수의 장난질을 취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개수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문제 있나? 없잖아요. 그치? 우리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는 앞에 개수들이 뭐 요상한 게 붙는다 할지라도 걔는 누구랑 비슷해지겠다? ax, y는 ax의 기울기와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모양이 생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 아닌가? 그치? 자,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얘를 어떻게 풀겠다는가? 자, x가 0으로 갈 때니까 밑에 분모는 2x라고 딱 쓰면 되는 거고 분자는 3x 플러스 5x 이렇게 근사할 거라고. 그러면은 얘 그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게 된다? 여러분 x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해주면은 4로 근사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라.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냥 대수적인 계산뿐만이 아니라 그래프적인 여러분들의 이해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인데 적분이 나왔어. 아싸, 적분이다. 적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부정적분에다가 위에 첨자, 아래 첨자 붙여갖고 계산하는 거였는데 그럼 부정적분은 무엇일까?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었네.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잠깐만. 나는 미분을 해서 바로 로그가 나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치? 미분을 해서 바로 로그가 나온 거는 나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대부분 뭐다? 치환적분 아니면은 부분적분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부분적분이겠네. 그치? 따라서 부분적분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부분적분이 뭔데? 자, 부분적분은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 생각나야 되겠지? 로다 삼지 아니야, 로다 삼지. 자, 로그는 적분하기 힘든 녀석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분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자, 지수함수는 반대로 뭐야? 미분하기가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적분하기가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야 돼. 그치? 미적.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앞에 툭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치? 우리 부정적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바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해요? 자, 1 적분을 해주시고 lnx 그대로 냅두고 빼준다. 적분기호 들어가고 자, 범위 써줘야 되겠지? 1부터 2까지. 써주면은 여기도 1부터 2까지. 정적분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x 그대로 가고 자, 로그는 어떻게 하라고? 미분하시라고요. x분의 1 이렇게 dx. 자,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치?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지금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딱 봤는데 얘가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바로 나오지 않는 애들이야. 그치? 그런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 있지? 자, 탄젠트. 삼각함수에서는 탄젠트. 바로 미분해서 탄젠트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 모르잖아. 시컨트. 또 누가 있어요? 커싱컨트. 코탄젠트. 이러한 삼각함수들. 또 누가 있죠? 로그. 바로 미분해서 로그 나오는 거 나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ln. 맞아요? 이런 녀석들은 바로 미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쓰거나 아니면은 부분적분을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된다. 자, 이거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 모르고 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두 사건 A, B가 서로 어떻대요? 독립이래, 독립. 이거. 독립이래, 독립. 자, 독립이에요, 독립. 자, 이런 독립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정리가 되어 있냐 이거지. 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 P. 자, B바 A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뜻이냐? A가 일어났을 때 조건부 확률이잖아.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맞아요?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A라고 하는 녀석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발생하는 그 확률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야. 이게 바로 뭐다? 독립사건. 두 사건 사이의 관계. 독립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예요. 그치? 이게 독립에 대한 정의라고. 그러면은 이 정의에서 파생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조건부 확률이었으니까 P A분의 P 비교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맞아요. 근데 그 결과가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자, 그럼 여기서 파생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P 비교 A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다?
PA 곱하기 PB다. 이런 중요한 독립사건의 성질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건 정이고 이건 성질이고 둘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푸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쭉 끌어다가 쭉 끌어다가 쭉쭉 이렇게 끌어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B바 A가 3분의 1이래. 그리고 A교 B가 6분의 1인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B교 A 여집합이야. 그럼 B교 A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B에서 빼달라는 거잖아. 누구를? B교 A를. 그치? A교 B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독립이라고 한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독립의 정의에 따라 얘는 누구랑 똑같아? B바 A랑 똑같다고. 그치? 그럼 문제는 금방 풀리는 거죠. 3분의 1에서 뭘 빼달라? 6분의 1 빼달라. 나머지는 여러분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립의 정의를 활용할 줄 알고 독립의 그거에서 파생되는 독립의 성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되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휙휙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자, 5번인데 얘를 잘 보면은 나한테 삼각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왜 줬을까? 당연히 제한 조건이 있을 거고, 그치? 제한 범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왔는데, 자,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럼 이건 삼각함수의 합차. 여러분 합차 공식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나 사인 6분의 파이는 내가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건데 도대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는 얼마냐 이거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나한테 구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기 있는 삼각 방정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삼각 방정식을 내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어차피 세타가 전부 다 일치하니까 선생님은 약어로 쓰도록 할게요. 4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7 사인 마이너스 2가 0인데 자 코사인 제곱 둘이 문자를 통일시켜줘야 되잖아. 그치? 2차를 1차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4배 해주고 마이너스 7s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 맞아요? 자 4를 분배해주고 이항시키세요. 그럼 4s 제곱 플러스 7s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2요, 여기가 1이요, 여기 4s요, 여기 s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이렇게 되면서 자 s 즉 사인 값이 될 수 있는 것이 4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된대. 근데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범위가 어디서 놀게 되지?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고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무리 커봤자 1보다는 작을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범위가 뒤로 좀 빼볼게. 0에서 2분의 파이래요. 0에서 2분의 파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 걷다. 자 여기가 0이요. 2분의 파이는 여기요. 근데 4분의 1이 되는 곳이 자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될 수 있는 곳이 쭉 뒤로 빼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여기 2파이고 2분의 파이는 여기네 여기. 그치? 요 사이에서 4분의 1이 될 수 있는 애는 한 명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예각삼각형 딱 만드는 거야. 여기가 세타요. 여기가 4요. 여기가 1이요. 그러면은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4, 16에다 1 빼니까 루트 15.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자, 뭐다? 코사인은 4분의 루트 15가 나올 거고 코사인 세타가 자, 사인 세타는 4분의 1.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끝난 거예요. 자, 여기 또 다 지워버리고 아까 있던 것도 싹 다 지워버리고 닫읍시다. 닫아.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풀어줄 수 있을 거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를 보면은 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정의된 fx를 나한테 줘놓는데 자, 그 녀석의 역함수래. 근데 역함수 도함수의 값을 구해달라네. 역함수의 도함수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f하고 gx를 서로 합성함수를 만들게 되면 그 녀석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항등함수 x가 난다. 항등함수 x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얘가 나온다고.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원하는 건 도함수니까 미분을 해보자고. 얘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이에요. 얘 미분하면은 겉미분 f 프라임 gx에다가 속미분 어떻게 돼요? g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내가 필요한 건 누구? G'X. 따라서 G'X라고 하는 녀석은 G'X라고 하는 녀석은 F'GX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구했어요. 그치? 역함수의 토함수를 내가 구해냈다고. 이제 그 값을 구하면 되니까 자, 2분의 1이 나오게 하래.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보세요.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였어? 자, 원래는 y는 sin 얼마예요? sin x였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는 x는 역함수는 이 두 개를 바꾸는 거니까 자, 두 개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여기가 x요. 자, 여기가 y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역함수는 x하고 y를 바꾸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가 x값에 뭘 넣었어요? 2분의 1을 넣었으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나오게 만드는 sin 누구냐 이거지. 이 녀석이 누구냐 이거지. 그치? 이 녀석. 근데 이 녀석의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라고? 그럼 걔는 누구밖에 없어? 2분의 1이 될 수 있는 애는? 여기는 6분의 파이밖에 없겠지. 6분의 파이. 여기 있는 x랑 이 x랑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이 x는 본래 함수의 x인 거고 여기서의 x는 역함수의 x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아, 알겠다. 바로 G'E라고 하는 거는 G'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F'에 우리 G2분의 1의 값을 알잖아. G2분의 1의 값은 얼마다고? 6분의 파이라고. 6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시고 그것분의 1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자,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니까 결국엔 코사인 6분의 파이분의 1을 구해달라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역함수 미분법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좌표 공간이 딱 주어져 있고 좌표 공간이야. 그 다음 평면이 딱 주어져 있는데 평면하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직선. 평면 공간에서는 직선과 비슷한 녀석. 그러고 있는데 그 녀석이 다시 뭐래요? 평행하대. 어떤 평면과 평행하대. 얘도 평행과 그러면 당연히 수직관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주셔야 돼. 평행하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보세요. 평면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법선 벡터를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이지. 1, 2, 마이너스 4 이렇게. 법선 벡터를 끄집어내는데 법선 벡터도 있고 지나는 점도 있어요. 1,1,1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 평행한 평면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만들어내? 자, x 플러스 2x, 2y 마이너스 4z에 그 다음 뭔가가 붙을 건데 111 대입해서 어떻게 하면 0이 될까? 1, 3이 됐어요. 1, 마이너스 4야. 플러스 1 붙으면은 그땐 0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뭐야? 법선 벡터가 1, 2, 마이너스 4면서 111을 지나는 평면이야. 그치? 근데 이 평면이 X축과 만난다. Y축과 만난다. Z축과 만난다.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절편을 얘기하니까 하나하나씩 구하면 P, Q, R이라고 하는 녀석의 절편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0 넣으세요. 0, 0 때려 넣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0,0 이렇게 될 거고 Q, 0, 0 때려 넣으세요. 그러면은 0, 얼마나? 0, 0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0, 0 때려 넣으면은 0, 0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구해야 될 세 점들을 모두 구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녀석들에 대한 뭘 구하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무게중심 여러분 3등분 하면 되잖아.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 12분의 1 자,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해주면 되겠지. 구하라는 건 맞아요. 자,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지금 여기 평행관계가 나왔으니까 자, 선생님이 과제를 줄게요. 수직관계 정리하세요. 두 평면이 수직할 조건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돼.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인데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봐봐. 해가 무수히 많아. 아니, 방정식이 주어지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해를 직접 구하라는 건가? 이거. 그치? 방정식 직접 푸는 거. 또 하나는 뭐야?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지. 딱 보니까 이 방정식을 푸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난 풀 줄 몰라. 근데 딱 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니까 이거는 해의 개수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함수와 방정식 사이 관계에서 교점의 개수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함수로서 내가 바라볼 생각을 해야지. 그림 그리라 이거예요. 그림 그리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아는 거 y는 4의 x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다 이거지. 자, 색깔 펜을 바꿔볼게. 딱. 자, y는 4의 x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 함수요. 근데 그 녀석을 어떻게 했대? 자, 마이너스 k 붙였단 말이야. 그럼 k만큼 아래로 내렸다는 것이니까 자, 여기가 0이요. 여기가 바로 점근선이요. 점근선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가 될 거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 빨간 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어디까지? 여기. 여기가 k야. 그치? 대칭시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에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왼쪽에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은 사인이야, 사인. 요렇게 사인이라고. 오, 이렇게 내려가는 사인이야. 근데 이 사인도 뭐가 중요하지? 삼각함수에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런 애들은 바운디드니스, 유계성, 경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 어떤 경계가 정해져 있어? 최대는 항상 4로 정해져 있고 최소는 항상 마이너스 4로 딱 정해져 있네.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최대와 최소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니까.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짬뽕 붙여보라 이거지. 자, 가라, 붙여라, 이렇게 갔어요. 그치? 가고 나서 해의 개수를 내가 세는 건데 해의 개수를 보니까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끝났네? 끝났어. 왜 끝났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기 사인이 놓을 수 있는 최대의 경계, 사인이 놓을 수 있는 최소의 경계가 있을 텐데 자, 우리 최소는 필요 없고 최대만 보면 되겠네. 최대의 경계보다 누구의 지금 꺾여 올린 점구선이 더 위에 있으면은 유한계로 끝난단 말이야. 교점의 개수가.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가? K를 낮추자. 언제까지 낮춰? 4까지 한번 낮춰볼까? 4까지 낮춰보면은 자, 선생님 여기를 칠판을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 자, 어떻게 만들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깨끗해지지. 그치?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4까지 한번 내려볼게.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건 뭐였어? K가 이 사인의 최대값인 4보다 높이 있을 때는 유한계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갔었잖아? 자, 얘가 경계선이 4야. 여기가 0이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계속 무한히 가까이 갈 뿐 붙지 않아요. 점근선이기 때문에. 아, 여기 K요. 자, K인데 그 K가 4일 때야. 그치? 자, 그러면은 사인은 어떻게 놀고 있었어요? 사인은 여기서 계속 파랑색 펜. 여기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여기 붙어야 되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보다시피 뭐야? 사인은 항상 4랑 접해. 항상 만나. 최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좌측에 보이는 이 로그 함수의 절대값 붙인 녀석은 죽었듯 뛰어나도 4로 가까이 갈 뿐 만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 계속 교점이 무한히 영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시 어떻게 했어?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예요.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4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어? 그럼 K값을 내려봐. 내려보면 더 명확하게 될 수 있겠지.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K값을 내렸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얘는 이런 식으로. 어때? 무한히 계속 만나는 거 보여요? 무한히 계속 만날 거라고. 사인은 계속 점근선보다 위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테니까. 되죠? 자,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 해를 직접 구해라. 그게 아니라 해 개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림 그려서 푸세요. 그림 그려서. 아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면 9번인데 자, 9번. 이번에는 함수가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섞인 초월 함수를 나한테 주어져 놓고서는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부했던 꼬라지 아니야? 나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 아, n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는 자, n분의 1을 내가 h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h는 0으로 가까이 갈 건데 우리가 유리함수를 알잖아? 0으로 가까이 가긴 갈 건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플러스로 갈 거라고.
그치?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바꿔보자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n은 n분의 1분의 1이니까 h분의, 그치? f에, 그 다음 뭐야? n 약분해서 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 2h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럼 얘를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 지금 선생님이 헛웃음을 쳤지. 왜냐? 너무 자주 봤거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런 꼴 얼마나 자주 봤어요. 이거 맨날 변형해서 할 거야? 조작질 해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후딱후딱 캐쳐야지. 봐봐, 앞에 있는 개수 1, 그치? 요 앞에 있는 h 앞에 있는 붙어있는 개수 1, h 앞에 붙어있는 개수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합니다. 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에 어떻게 돼요? f인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야? 1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f 프라임 1 요거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즉 내가 구하는 건 뭐라고? 3f 프라임 1이라고. 3f 프라임 1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 프라임 x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지? 자, f 프라임 x 구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미분법이야. 그냥 2x 겉미분하고 속미분하고 플러스 2x. 자, 이제 1 넣어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빨랑빨랑 쉬운 것들.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타원이 주어져 있어. 2차 곡선이 주어져 있어. 이번에 타원이 나올지 어떤 포물선이 나올지 쌍곡선이 나올지 나는 모르겠으나 접근법은 똑같다 이거지. 그치? 자, 외부에 있는 점이 딱 주어져 있놓고서는 접선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접선이 어때? 수직이래. 접선이 수직이래. 평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계속 자주 나오는 주제 아닌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래. 도형의 길이? 그럼 난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워봤던 도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 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부채꼴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나는 본 적이 없네. 맞아요? 그럼 걔네들 정도를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겠다는 거야. 자, 나는 본능적으로 쓰겠다 이거야. 내가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축, 축. 자, 타원이 있어요. 타원이 있는데, 자, 여기가 얼마요? 여기가 3이요. 자, 여기가 얼마요? 여기가 4요. 그치? 그 다음에 뭐냐면, 외부점에서 두 접선을 그었더니 그게 수직이래. 얘랑 수직인 거 내 눈에 딱 하나 보인다. 또 어디도 있어요? 얘랑 여기도 수직이래.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P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 여기 쫙 연결해 보니까 이 값이 얼마야? 5야. 맞아? 근데 봐봐. 이 외부에 있는 점들이 또 조금만 요만큼만 이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여기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얘네들은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 나는 추론이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도형들은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원, 부채꼴, 삼각형, 사각형 이런 애들밖에 없으니까 한 바퀴 빙글빙글 도는데 얘는 그러면 이러한 녀석이 원 같은 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으면서 반지름이 5다 하면서 풀어버린다고. 진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니 한번 보자고. 그치? 사실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 뭐야? 2차 곡선 외부의 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인 관계일 때 만들어지는 좌취의 도형의 좌취가 어떤 도형을 만드는지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자, 봐봐.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맞아? 아니,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알고 가야 되는 거 맞아? 맞아요. 그게 바로 뭐다? 수학과형 만점자야. 오케이? 자,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알고 가야 된다고. 11월 14일 날. 자, 이 타원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내가 뭐야? 감성적인 추론을 한번 해본 거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타다. 나온나? 자, 2차 곡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뭐냐? 접점이 중요하냐 이거야. 2차 곡선에서 접선을 얘기하는데 접점이 중요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음함수 미분법이야. 음함수 미분법. 자, 두 번째로 접점이 중요하지가 않아. 접점이 오히려 여러 개여갖고 나를 힘들게 해. 얘처럼 접점이 이렇게 여러 개여갖고 여러 개여갖고 얘는 두 개잖아 접점이. 그치?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은 오히려 뭐가 더 편하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기울기로서 접선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알려져 있을 때 2차 곡선에 대한 접선의 공식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암기하고 있어야지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포물선 그리고 또 누구? 타원 그리고 쌍곡선에 대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다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유도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언제 유도하고 있어?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지. 그치? 자, 따라서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기울기가 중요한 녀석이고 기울기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내가 활용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얘 봐봐. 2차 곡선이야. 그치? 2차 곡선이고 두 기울기의 곱이 나왔어. 그러면은 합도 뭔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합과 곱 이런 생각이 들면 2차식에서 내가 아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치? 기울기 m에 대한 2차식을 내가 유도할 수만 있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뭔가 도형적인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당연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자, 지금은 우리가 타원을 봤는데 타원에서 타원 자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자 y제곱이 1인 타원에서 만약 이 타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수직이다. 접선이 수직이다. 그러한 관계일 때 그 접점, 그 교점 P가 만드는 좌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원이 나온다고. 원. 그림도 그려줬어. 자, 이번엔 쌍곡선이야. 쌍곡선일 경우는 어떨까? 쌍곡선의 경우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인 쌍곡선에서 얘도 그림 그려줄게. 이렇게 쌍곡선에서 그러면은 수직이 되는 접점이 이렇게 서로 수직이 되는 이런 애들의 좌치를 모으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원이 만들어진다. 원. 그치? 조그만한 원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원이 만들어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포물선은 어떨까? 자, 포물선도 그렇게 되나요? 포물선도 보세요. y는 4p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y제곱은 4px 이런 애가 있는데 자, 보세요.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자, 바깥에서 수직이 되는 이러한 점의 교점들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된다? 준선이 된다는 거야. 준선. 자, 얘는 x는 p라고 하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준선이 되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건 결과잖아.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도 뭐 해야 된다?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 유도를 한 번씩 해봐야 되겠지. 당연히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유도 방법은 알려줬다. 어떻게 한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라. 하나만 보여줄게요. 타원만. 그치? 자, 선생님은 친절한 선생님이니까 타원만 한번 봅시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자 y제곱은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은 두 기울기가 접선의 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치? 자, 이 녀석을 보자마자 나는 알 수 있다. 접선을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맞아요? 외우기 편하게. 자,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2차식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겨보자. y-m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이 두 그 접선이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를 라지 x, 라지 y라고 한다면 그 라지 x하고 라지 y가 만드는 좌치가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겠지. y-m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제곱하세요. x제곱 아이고 그 다음 플러스 m제곱 x제곱 어이고 마이너스 2mxy가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나는 m에 대한 2차식을 원하니까 얘를 이쪽으로 싹 다 이항시켜 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m제곱 그 다음 또 뭡니까? 플러스 2mxy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렇게 될 거다. 나 뭐 이용할 거라고? 자, m에 대한 2차식 이제 뭐 한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곱을 표현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누구? b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거. 요게 구해진다는 거. 오케이. 돼요? 자, 내가 하나 증명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증명을 해보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미지를 박아놓은 상태에서 수능 시험장에 갑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수직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나는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2차 곡선의 공식들을 다 알고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공식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면 된다. 누구랑 자주 연결된다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겠어요? 기울기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얘도 깨끗하게 만들고 사라지시라.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휙. 자, 11번 문제인데, 자, 11번 문제는 어떠냐? 보자마자 뭐야? 구분구적법하고 정적분 사이 관계가 팍팍 생각난다. 아, 필링이 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만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얘기하죠? 시험지를 받자마자 파본 검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뻔하다. 문제가 뻔하다고. 문제가 뻔해요. 여러분 눈에 문제가 뻔히 보여야 돼. 그치? 문제가 전부 다 뻔해요. 뻔하니까 뭐야? 이미 그 순간에 사실은 끝난 거예요, 점수가. 여러분 눈에도 뻔히 보여야 돼요.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나하고 함께 보자고. 구분구적법, 정적분하고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알고 있어. 뭐야? n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n분의 k라고 하는 녀석부터, n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는 xk라 놔야 되겠지만 우리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x라고 놓고, 그치? 그 다음 n분의 1은 그냥 뭐야? dx가 될 것이며, 그 다음 뭐야? 시그마가 등장하네. 리미트 붙여서, 리미트 k가 1부터 n까지 이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은 0부터 1까지로 바뀐다. 맞아요? 정적분 기호로 바뀐다고. 자, 따라서 얘도 그대로 내가 뭐 해주면 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바꿔주기만 하면은 시그마 0부터 1까지다. 자, n분의 3이라고 하는 거 3 앞으로 빼내주고, 그 다음 n분의 1은 dx가 될 것이고, 안에 들어있는 녀석부터 보게 되면 분수가 되는데 x 3승 플러스 2가 있고 위에는 x제곱. 요거네. 그치? 자, 여기 있는 3 나는 싫으니까 슉슉슉 지워놓고 휙 여기다 3 딱 올려놓는 순간 뭐야? 분모에 있는 녀석을 미분했더니 분자에 있다. 치환적분이네. 그치? 자, 이거 적분할 줄 알죠? 어떻게 적분해요? ln에 자, x 3승 플러스 2 이 녀석을 어떻게 알아? 겉미분하면 3분의 2 x 3승 플러스 2 나오고 속미분하면 3x 제곱 나오는 거 맞잖아. 0부터 1까지 적분해 달라.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구분구적법하고 정적분이 연결되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치환적분까지 물어봤다. 그치?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휙. 자, 12번인데 1부터 10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있고 그래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서 10개의 공을 결국에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꺼낸대. 자, 잘 읽으면 돼요, 여러분. 문제 상황만 이해하면 돼. n번째 꺼낸 공이 적혀있는 수를 그 수를 an이라고 하고, 근데 a2 플러스 a3가 5가 된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두 번째 꺼낸 공이 어떠한 숫자가 써 있을 거고 세 번째 꺼낸 공이 어떠한 수가 써 있을 텐데 그 두 수를 더했더니 5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5가 되게 만드는 녀석 4 플러스 1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3 플러스 2도 있을 거고 2 플러스 3도 있을 거고 1 플러스 4도 있을 거고 얘 왜 이래? 1 플러스 4도 있을 거고, 그치? 얘네들이 전부 5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 외의 값이 있나? 그 외의 값?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나? 안 보여. 없어. 이게 끝이야. 네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내가 살펴보면 되는 거겠지. 자, 4 플러스 1. 두 번째 뽑은 녀석의 눈이 4고 세 번째 뽑은 녀석이 1일 때 그렇게 되는 가지수를 따져보면, 자, 두 번째 녀석은 4로 정해져 있고 세 번째는 1로 정해져 있으니까 남은 건 몇 개야? 8개의 공이 남겨져 있고 그 8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돌리면 돼요. 순열이야, 순열. 그럼 어떻게 돼? 8팩토리얼. 밑에 것도 똑같이 8팩토리얼, 8팩토리얼, 8팩토리얼. 자, 8팩토리얼이 몇 개? 4개.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팍팍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3번인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느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설악산, 제주도래. 근데 1학년, 2학년들이 뭐 있고요. 뭐 비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녀석은 조건부 확률이네. 그치? 이 고등학생의 1,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설악산을 선택한 학생일 때 너무나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학생이 2학년 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조건부 확률은 표 그리세요. 다시 표 그리세요. 다시 표 그리세요. 여러분 귓가에 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 야, 조건부 확률이잖아. 표 그려. 표. 목소리가 들려야 돼. 자, 표를 그리면 끝나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표를 그려볼게. 축.
그치? 자, 봅시다.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설악산이에요. 제주도예요. 선생님, 제가 모르겠는데요. 전체 인원수를. 필요 없어요. 비율 나오면 그냥 100이라고 놓으면 되지. 100명이라 생각하세요. 자, 100명이에요. 근데 제주도를 좋아하는 녀석이 1, 2학년 통틀어서 70명이라고 했으니까 70이라고 놓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1학년 학생은 설악산 중에서 1학년 학생은 전체의 10%니까 여기가 10이래. 그럼 이제 빈칸 완성이 되는 거지. 빈칸 완성. 한번 해봅시다. 자연스럽게 내가 구하는 거 뭐야? 설악산 선택한 애는 여기가 30이 될 거고 2학년은 20이 될 거고 이쪽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문제를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자 1, 2학년 학생 중에서 의미로 선택한 한 학생이 자 설악산을 선택한 학생일 때 자 설악산을 선택한 학생이야. 그 와중에 누가 2학년일 확률은 요거네. 끝났죠? 30분의 20 이게 정답입니다. 어때? 표 그리면 쉽지? 자, 표 그리세요. 진짜 표 그리세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주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표 그려서 푸는 거야. 알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으로 넘어가요. 갑자기 왜 22번으로 넘어가나요? 맨 처음에 설명했어요. 우리는 뭐다? 2점, 3점부터 빨리빨리 긁어보자고. 이렇게 싹 다 긁어서 점수를 다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야.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집합의 분할이 나왔어요. 집합의 분할.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도 든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 파티션. 뭐야? 이건 과제예요. 자연수의 분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 자연수의 분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 분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라?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나열하세요. 다시 뭐라고? 나열하세요. 교과서에서 제시한 방법 그대로 나열하면 풀려. 오케이? 자, 일단 얘부터 풀어보자고. 자, 6,2. 자, 6개. 서로 다른 6개를 2개의 덩어리로 나눠보래.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개랑 5개, 2개랑 4개, 그리고 3개랑 3개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러면은 분할 한번 해봅시다. 6개 중에서 내가 1개를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뭐 딱히 그 주머니, 다른 주머니에 넣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맞아? 그치? 굳이 써주고 싶으면 써줘도 되는데 OCO 이렇게 의미가 없잖아. 맞아? 그 다음 여기서도 자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2개 주머니에다가 퐁 넣었어. 그럼 몇 개가 남어? 4가지가 남을 거고 그 4가지 전부 다 다른 쪽 주머니에다가 휙 넣는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요거지 요거. 3, 3. 자 내가 6개 중에서 3개를 꺼내갖고 여기다 픽 넣었어. 그치? 3개를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난 건가? 3개에서 이제 나머지 3개를 이제 이쪽으로 넣으면은 난 이제 끝! 이건가? 아니라 이거지. 뭔가 느낌이 싸하지. 뭐가 느낌이 싸해? 나는 얘랑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안 간다고. 얘를 먼저 했고 얘를 나중에 했고. 먼저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딱 3개씩 분류를 해놓고 나면은 얘네 것을 사실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나 구분이 안 간다고. 우리는 용서가 안 돼. 그런 게. 그치?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여러분 이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야 돼. 알겠어요? 우리가 분할을 할 때 동일한 덩어리로 쪼갤 때에는 반드시 이걸 해줘야 된다고. 그치? 이거 용서가 안 되니까. 맞아요? 서로 똑같은 게 생기는 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2팩토리얼 분의 1 해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꼭 읽고 갈 것. 됐죠? 자, 이거 이제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다? 답이에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습니다. 자연수의 분할 연습하셔야 돼. 어떻게 해라? 교과서대로 나열하세요. 집합의 분할에서 여러분들 내가 주의할 건 뭐다? 같은 상황. 같은 덩어리로 나눠지는 상황. 뭐 2 이렇게 3개 같은 덩어리로 나누는 상황.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3번을 보게 되면 꼭 정리하고 가. 내가 정리하고 가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알고 가야 돼. 그거 모르고 어떻게 수능을 보겠다는 거야.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번엔 전개식이 주어져 있는데 개수 문제네. 이것도 접근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뭐 이항 정리를 쓰든가 두 번째는 뭐 가포순을 쓰든가. 선생님은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주머니가 5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 녀석 5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x3승의 개수가 원하는 거니까 x3승 개수를 만들려면 x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고 그 다음에 ax분의 1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x3승이 만들어지거든. 그렇게 되기 위한 경우의 수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나? 이건데 얘네들 다 합쳐서 5개가 있으니까 일단 5개를 배열을 하시고 맞아요? 똑같은 게 몇 번 나왔어? x가 4번 나왔으니까 4팩토리얼. 똑같은 게 몇 번 나왔어? 1번 나왔으니까 1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고. 그치?
주의해야 될 거는 나는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얘를 정리해주면은 x 3승이 붙을 거고 4 팩토리얼 1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해주고 요 밑에 뭐가 있어요? a분의 1이 이렇게 딱 있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 이 부분이 개수를 뜻한다는 것이지. 자, 이 부분을 정리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a분의 5가 나오네. 이거 싹 다 정리하면은 이 부분이 a분의 5가 나오고 그 개수가 얼마래?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내가 a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 문제다. 자, 24번 문제를 보게 되면 확률 변수가 있고 이항 분포가 나왔어. 이항 분포가 나왔다고? 그럼 이항 분포 평균하고 분산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항 분포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야. 이항 분포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NP요. 그치? 이항 분포의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NP 1-P인데 지금 나한테 분산이 그냥 깨끗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변수가 확률 변수가 이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네. 확률 변수가 이상한 꼬라지. 예를 들어 확률 변수에 A배를 하고 B를 더해준 꼬라지. 여러분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어떻게 돼? 자, 2의 평균 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은 A배 평균 2의 X 플러스 B다. 그치? 그 다음 V의 즉 분산 AX 플러스 B 확률 변수가 AX 플러스 B로 바뀐 녀석은 자,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제곱의 VX가 될 것이고 시그마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값 붙여갖고 시그마의 X다. 맞아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V3X가 뜻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V3X라고 하는 거는 9VX네. 그치? 9VX이고 그게 240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240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V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VX 값은 얼마지? 9에서 240을 나누면 3분의 80이래. 그치? 자, 3분의 80인데 잘 봐요. 잘 보세요. NP가 80이었어. 그치? NP가 80이었어. 그럼 1-P가 3분의 1일 거 아니야. 1-P가 3분의 1이란 얘기는 P가 3분의 2란 뜻이지. 그치? P는 3분의 2요.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뭐요? N이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치? 얘를 흉 넣어주니까 N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N의 값은 N의 값은 120이 나오겠네요. 그치? 2분의 3을 80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확률 변수가 확장되었을 경우에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항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고 싶네. 난 이대로 여러분들 못 보내겠다.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해보자. 무슨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가? 자, 이항 분포와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당연히 들어봤지. 뭐야? n이 일정한 수준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화 된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건 이거잖아. 결국 NP하고 NPQ를 이렇게 써라. 그치?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잖아. 이항 분포가. 맞아?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래프적인 의미를 조금만 한번 살펴보고 가자고. 자, 우리가 이항 분포는 0부터 시작해서 n까지가 정의역이야. 그치? 시행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러면은 얘가 n이 좀 커지면은 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래. 그치? 근데 얘를 정규 분포화 하게 되면은 정규 분포는 분명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정의역인 거 맞아? 맞아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색깔 펜을 바꿔볼게. 그래, 분홍색. 이렇게 정규 분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정규 분포가 된대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릴까? 아니 0보다 작을 때도 확률이 존재하고 n보다 클 때도 확률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말이지 여러분 교과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마무시하게 붙어있어서 거의 0에 수렴해. 어마무시하게 붙어있어서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고. 요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치?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얘의 높이가 중요한 거잖아? 이 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는 이항 분포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지지? N, P, 1-P였잖아. 그치? 그럼 이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아래로 납작하게 쫙 퍼지는 거 맞아? 퍼지는 거 맞아요. 그럼 그렇게 퍼지게 만드는 요소가 누구냐 이거야. 퍼지게 만드는 요소가 누군지 살펴보면 요 n이 내 눈에 보여. 일단 뭐야? 많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그치? 얘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게 돼. 근데 또 이것도 보여. 이쪽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P 곱하기 1-P 이거는 2차식이네. 그럼 얘는 요렇게 볼록한 2차식이니까 얘는 언제 최대가 돼? P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뭐야? 아, 확률이 2분의 1로 가까이 갈수록 이 전체의 그래프가 아래로 납작해지겠구나. n이 커질수록 P가 2분의 1에 가까이 갈수록 납작해지겠구나.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거 알고 가는 거야. 자, 이것도 싹 다 비워버리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25번 문제 딱 보게 되면 이번엔 포물선이다. 포물선. 또 2차 곡선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초점이 있는데 타원이 있고 한 초점이 모두 같을 때 가능한 P의 값의 곱을 구하라.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려보자. 항상 아까도 그랬고 선생님은 그림 그려서 풀잖아요. 나는 그림 그려서 푼다고. 오케이? 그림 그려서 푸세요. 자, 그림 그려볼게. 타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개형만 그리면 돼. 자, 이렇게 생겨먹으면 얘 뭐예요? 여기가 2요. 여기가 1이요. 맞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초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길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지. 여기가 2요. 그치? 그럼 내가 이 초점 P를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F. 그치? F가 얼마 나와? 여기가 루트 3 나온다. 4에서 1 빼는 거니까. 그치? 2, 4, 3. 루트 3.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야? P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놓고 Y제곱은 4px 요 녀석하고 그 다음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 두 녀석을 가지고 지금 보겠다는 거였으니까 자 보세요. 어떤 얘기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4p에 마이너스 1 이건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꼭지점이 평행이동했다고? 꼭지점이 얼마? 1,0이야. 꼭지점이 1,0이고 얘가 요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이야. 그치?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가 1이요. 그러면 여기서 P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잖아? 여기가 P라고. 여기가 P. 그치? 그럼 나는 P를 구해줄 수 있어? 구해줄 수 있다. 자, P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루트 3에서 1을 뺀 거네. 그치? 루트 3에서 1을 뺀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지금 P를 양수라고 놨었잖아? 사실은 P가 양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그치? 따라서 여기서 P의 값은 몇 개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자, 첫 번째 P가 양수일 때 P는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P가 음수일 때는 P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끝난 거야. 끝난 게 아니겠지. 왜? 초점은 하나 더 있잖아. 어디에도 초점이 있어? 여기에도 있어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초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보세요.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될 수 있어? 자, 여기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치? 자, P가 음수일 때 그러면은 봐봐. 요거 봐봐. 요거. 자, 보다시피 포물선이 이쪽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초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가 루트 3이잖아. 여기가 1이잖아. 따라서 초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은 자, 어떻게 돼요? 그 거리는 루트 3 플러스 1이 된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P의 값은 어떻게 된다? 루트 3 플러스 1 또는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자, 이거 다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계산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자, 25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점, 3점 문제들까지 싹 다 풀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 4점짜리 문제들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